실험. 어느 더운 날 매그가 집에 들어오며 외쳤다. 6월 1일이야. 내일 킹네 가족이 바닷가로 떠나면 난 자유야. 석 달 동안의 휴가를 즐겨야지. 조는 평소와는 달리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었고 베스는 먼지투성이 신발을 벗고 있었다. 에이미는 가족들을 위해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중이었다. 조가 말했다. 마치 왕고모님도 오늘 떠나셨어. 얼마나 기쁘지. 나더러 같이 가자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왕고모님이 같이 가자고 하셨으면 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거야. 하지만 별장이 있는 플럼필드는 묘지 같은 곳이어서 가고 싶지 않아. 왕고모님을 배웅하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왕고모님이 뭐라고 말을 거실 때마다 조마조마했어. 빨리 일을 끝내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서 다른 때보다도 더 재치 있고 친절하게 굴었지. 왕고모님이 나 없이는 못 간다고 하실까봐 두려웠어. 난 왕고모님이 마차에 타실 때까지 떨었어. 마침내 마차가 출발하는데 왕고모님이 고개를 내밀고 조세핀, 너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난 더 듣지도 않고 도망쳐 버렸어. 막 뛰어서 모퉁이를 돌자 그제야 안심이 되더라고. 베스가 조의 발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가엾은 조 언니. 그래서 곰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헐레벌떡 뛰어들어왔구나. 에이미가 레모네이드를 맛보면서 말했다. 마치 왕고모님은 진짜 흡입기 같지 않아? 조가 중얼거렸다. 흡입기가 아니라 흡혈귀겠지. 어쨌든 상관없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남의 말에 신경 쓸 여유도 없다니까. 에이미가 화제를 바꾸었다. 휴가 내내 뭐 할 거야? 매그가 흔들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나는 늦잠이나 자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겨울 내내 일찍 일어나서 종일 남을 위해 일해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쉬면서 한가하게 지내고 싶어. 조가 말했다. 그렇게 빈둥거리는 건 나한테 안 맞아. 난 읽을 책이 많이 있으니까 사과나무에 걸터 앉아서 책이나 실컷 보면서 지낼래. 노래하는 종달새. 그러자 에이미는 흡입기를 지적한 것에 대한 복수를 했다. 희롱이라는 뜻은 아니겠지? 랄크는 종달새, 희롱, 장난 등의 뜻이 있다. 그럼 나이팅게일이라고 하지 뭐. 나이팅게일이 없으면 로리를 불러야지. 로리는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게 더 좋겠다. 에이미가 말했다. 베스 언니, 우리도 당분간 공부하지 말고 놀자. 언니들도 다 그러잖아.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 그럴게. 난 새 노래를 익히고 인형들도 돌보고 싶어. 인형들이 너무 더러워졌어. 여름옷도 많이 부족하고. 매그가 마치 부인에게 물었다.
그래도 될까요, 어머니? 마치 부인은 다들 어머니 자리라고 부르는 곳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만 시험 삼아 그렇게 지내보렴? 토요일 밤쯤 되면 놀기만 하는 게 일만 하는 것 못지않게 괴롭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아니에요. 안 그럴걸요? 즐겁기만 할 거예요. 매그는 허락을 받아 기뻤다. 레모네이드 잔을 들어 올리며 조가 외쳤다. 나의 친구이자 짝인 디어리 캠프. 왜 있잖아. 그 마틴 처절 위트에 나오는 그 간호사 말이야. 다시 해야지. 디어리 캠프처럼 건배하자. 즐거움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일상은 이제 그만! 다들 즐겁게 음료수를 마시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으로 실험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매그는 10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혼자 먹는 아침은 맛이 없었고 방은 쓸쓸하고 지저분해 보였다. 조는 꽃병에 꽃을 꽂지 않았고 베스는 청소를 하지 않았으며 에이미의 책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어머니 자리만 평소처럼 깔끔할 뿐 사방이 지저분하고 쾌적하지 않았다. 매그는 쉬면서 독서를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았지만 자꾸 하품만 났고 이번 월급으로 예쁜 여름옷을 살 생각만 떠올랐다. 조는 아침 내내 로리와 강가에서 놀고 오후에는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넓고 넓은 세상이라는 소설을 읽었다. 베스는 인형 가족이 사는 큰 옷장에 든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지만 절반도 못하고 실증이 나서 엉망으로 둔 채 피아노를 치러 갔다. 설거지를 안 해도 되니 기분이 좋았다. 에이미는 가장 좋은 흰 옷을 입고 머리를 예쁘게 빗고는 정자에 나가 앉았다. 인동 덩굴 아래 앉아서 그림을 그리며 누군가가 나타나 이 어린 화가가 누구인지 물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호기심 많은 모기만 관심을 갖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갔는데 소낙비를 만나서 홀딱 젖은 채 집에 돌아왔다. 차 마시는 시간에 각자 감상을 이야기했는데 다들 평소와 달리 긴 하루였지만 즐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오후에 쇼핑을 하러 간 매그는 예쁜 파란색 모슬린을 사왔으나 자른 다음에야 세탁이 잘 안 되는 천이라는 걸 알아서 속상했다. 조는 보트를 탔다가 햇빛에 콧등이 타서 벗겨졌고 책을 너무 오래 읽어서 두통이 심했다. 베스는 옷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데다 한꺼번에 서너 곡을 배우기가 힘들어서 안절부절 못했다. 에이미는 옷을 망쳐버려서 무척 속상해했다. 다음 날 케이티 브라운의 파티가 있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자매들은 어머니에게 실험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치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그리고 한나의 도움을 받아 딸들이 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며 집안을 정돈하고 살림을 꾸렸다.
쉬면서 빈둥거리다 보니 재미없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점점 길어졌고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러웠으며 자매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들떠 있었고 게으름을 부리니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매그는 바느질을 하다가 남아도는 시간에 옷을 모패식으로 고쳐보겠다고 가위로 잘라 결국 못쓰게 만들었다. 조는 눈이 아플 정도로 책을 읽어서 신물이 났고 괜히 신경질을 부려서 성격 좋은 로리와 말다툼을 벌였다. 마침내 기분이 축 처져서 마치 왕고모님을 따라갈 걸 그랬다고 후회하기까지 했다. 베스는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잊고 본래의 생활 태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타고난 침착성이 흐트러지기도 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끼는 인형 조안나를 흔들어대면서 너는 끔찍하다고 말해버렸다. 에이미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언니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자신이 재능 많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긍지를 느낄 수가 없었다. 인형이나 동화는 유치해서 싫었고 그렇다고 계속 그림만 그릴 수도 없었다. 차 마시는 시간은 그저 그랬고 소풍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였다. 에이미는 며칠 동안 빈둥거리다가 따분해져서 불평만 해댔다. 멋진 아가씨들이 있는 좋은 집에 살거나 여행을 가면 여름 휴가가 즐거울 텐데 제멋대로인 언니 셋이랑 커다란 남자애랑 함께 지내려면 참을성이 필요해. 아무도 이 실험이 지겹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금요일 밤이 되자 모두들 마음속으로 한 주일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다행스러워했다. 마치 부인은 딸들에게 교훈을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유머 감각을 발휘해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싶었다. 그래서 한나에게 하루 휴가를 주고 딸들이 그 결과를 충분히 맛보게 했다. 토요일 아침 자매들이 일어나니 부엌에는 불이 지펴져 있지 않았고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지 않았다. 어머니도 보이지 않았다. 조가 우울하게 둘러보며 소리쳤다. 어머나, 웬일이지? 매그가 위층에 올라갔다가 곧 돌아왔다. 마음이 놓이면서도 당황스럽고 좀 창피한 듯한 표정이었다. 많이 아프신 건 아니고 좀 피곤해서 오늘 하루는 방에서 조용히 쉬고 싶으시대.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꼼짝도 않고 계시니 이상해.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말이야.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투덜대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집안일을 해보자. 조가 말했다. 문제없어. 좋은 생각이야. 난 일을 하고 싶어서 좀이 쑤시거든. 새롭고 재미있는 일 말이야. 사실 일거리가 생기니 다들 마음이 놓여서 열심히 달려들었지만 곧 한나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살림은 장난이 아니야 라는 말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식료품 저장실에는 식료품이 많이 있었으므로
베스와 에이미가 상을 차리는 사이 매그와 존은 하인들이 이런 일을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매그가 말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머니께 아침상을 갖다 드려야겠어. 매그는 차를 준비하자니 안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쟁반을 꺼내 아침상을 차린 다음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2층으로 가져갔다. 차는 너무 썼고 오믈렛은 탔고 비스킷에는 소다가 얼룩져 있었다. 마치 부인은 고맙다고 말하며 아침상을 받았지만 조가 나가자 웃음을 터뜨렸다. 가엾은 것들.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좋은 교훈이 될 거야. 마치 부인은 따로 챙겨둔 음식을 살짝 꺼내서 먹었다. 그리고 조가 가져온 아침 식사는 딸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치워두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딸들은 엄마가 식사를 하신 줄 알고 무척 기뻐했다. 하지만 자매들 사이에는 음식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에 주방장은 매우 화가 났다. 요리에 대해 매그보다도 잘 모르는 조가 큰 소리쳤다. 걱정 마. 점심은 내가 차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씨들이니까 손 놓고 있어.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고 지시만 하면 되는 거야. 다들 조의 제의를 반갑게 받아들였다. 매그는 응접실로 가서 쓰레기를 소파 밑으로 밀어넣고 먼지를 털지 않으려고 커튼을 쳤다. 자기 솜씨를 믿는 조는 이 기회에 화해를 하려고 로리에게 식사에 초대하는 편지를 썼다. 경솔하게 손님을 초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그가 충고했다. 손님을 초대하기 전에 무슨 음식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걸? 절인 쇠고기랑 감자가 많아. 한나 아줌마의 말처럼 그럴듯하게 차리려면 아스파라거스랑 바닥 가재를 사야 해. 상추를 준비해서 샐러드도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책에 나와 있을 거야. 디저트로 파이와 딸기를 먹고 우아하게 커피도 마셔야지. 너무 법석 떨지 마, 조. 너는 먹을 만한 음식이라곤 생강빵이랑 당밀사탕밖에 못 만들잖아. 나는 식사 준비에서는 빠질 거야. 로리를 초대한 건 너니까 내가 알아서 대접하도록 해. 조는 속이 상했다. 언니는 로리한테 잘 대해주고 푸딩이나 먹으면 된다고. 내가 실수하면 그때 충고해줘. 알았지? 매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나도 빵이나 몇 가지 간단한 음식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께 여쭤보는 편이 좋을 거야. 당연히 그럴 거야. 난 바보가 아니거든. 조는 언니가 자기의 음식 솜씨를 의심하자 발끈 성을 내며 응접실에서 나왔다. 조가 의논하러 갔을 때 마치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하고 성가시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난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집안일은 신경 쓸 수가 없어. 난 이제 집안일이 싫어졌어. 오늘은 그냥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거나 다른 집을 방문하면서 즐겁게 보내야겠다. 늘 바쁘던 어머니가 평소와는 달리
이른 아침부터 흔들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 조는 신기한 자연 현상이라도 일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월식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도 이보다 놀랍지는 않을 것 같았다. 조는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모든 게 이상해. 아니, 베스가 울고 있네.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야. 에이미가 못살게 굴었다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조가 정신없이 응접실로 내려와 보니 베스는 카나리아 핍 때문에 울고 있었다. 새는 모이를 찾다가 죽은 듯이 가느다란 다리를 애처롭게 쭉 뻗은 채 세상에 죽어 있었다. 먹이를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은 것이다. 베스는 새를 손에 들고 살리려고 애쓰며 울부짖었다. 다 내 잘못이야. 핍을 깜빡 잊고 있었어. 모이도 물도 없어. 핍.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 조는 반쯤 감긴 새의 눈을 들여다보고 작은 가슴을 만져보았지만 차가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조는 고개를 젓고는 도미노 상자를 관으로 쓰게 주겠다고 말했다. 에이미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말했다. 핍을 오븐에 넣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살아날지도 몰라. 베스는 새를 들고 바닥에 앉아 중얼거렸다. 핍은 굶어 죽었어. 이제 죽어서 따뜻하게 해줘도 소용없어. 수의를 만들어 입히고 정원에 묻어줄 거야. 다시는 새를 기르지 않을 거야. 나처럼 나쁜 애는 새를 기를 수 없어. 가엾은 핍. 조는 장례식에 대해 큰 책임을 맡은 기분으로 말했다. 오늘 오후에 장례식을 하자. 모두 참석해. 그만 울어, 베스.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번 주에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네. 피부 일이 제일 속상하다. 수의를 만들어 덮어주고 내 상자에 넣어둬. 식사가 끝난 뒤에 장례식을 잘 치러주자. 모두 베스를 위로하는 사이 조는 부엌으로 갔다. 부엌은 엉망진창이었다. 조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수북이 쌓인 그릇을 닦으려고 하는데 난로의 불이 꺼진 것을 알았다. 참 잘도 되겠다. 조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난로 문을 열고 남은 불씨를 들쑤셔 보았다. 불을 피우고 물이 끓을 동안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걸으니 다시 기운이 났고 흥정을 잘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재는 너무 작았고 아스파라거스는 오래되었고 딸기는 시들었다. 정돈을 마칠 즈음 식사 시간이 가까워졌고 난로는 빨갛게 달아 있었다. 하지만 매그는 한나가 해놓은 빵 반죽을 부풀리려고 난로가에 두고 잊어버렸다. 매그가 응접실에서 셀리 가디너를 대접하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밀가루 범벅이 된 조가 나타나서
무뚝뚝하게 물었다. 반죽이 팬 위로 솟아오르면 충분히 부푼 거 아니야? 셀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매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썹을 한껏 치켜 올렸다. 얼른 가서 반죽을 오븐에 넣으라는 뜻이었다. 마치 부인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고 나서 베스를 위로한 뒤에 외출했다. 베스는 상자에 넣어둔 새에게 덮어줄 수의를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길 모퉁이로 사라지자 자매들은 기운이 빠졌다. 몇 분 뒤 미스 크로커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러 왔다고 말하자 자매들은 절망하고 말았다. 빗쪽 마르고 코가 뾰족하고 심술궂은 이 노처녀는 뭐든 지나치지 않고 소문을 내는 수다쟁이였기 때문이다. 자매들은 그 여자를 싫어했지만 어머니는 가난하고 늙고 친구가 없는 분이니 친절하게 대하라고 일렀다. 그래서 매그는 마지못해 의자를 권했고 미스 크로커는 이것저것 묻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아는 사람들의 소문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조가 그날 아침 경험한 걱정과 수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조가 준비한 식사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조는 언니에게 더 물어보고 싶지 않아서 혼자 최선을 다했지만 노력과 성의만으로는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스파라거스는 1시간이나 삶아서 머리는 떨어져 나가고 줄기는 뻣뻣해졌다. 또 빵은 까맣게 탔고 샐러드 드레싱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버려 두었는데 결국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또 가재는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간신히 망치와 포크로 껍데기를 까서 조그만 살을 상추 위에 놓았지만 상추잎에 파묻혀버렸다. 아스파라거스를 너무 오래 둘 수가 없어서 감자를 서둘러 익히느라 제대로 익지 않았다. 파이는 부드럽지 않았고 딸기는 잘 익은 것 같았지만 포장만 번지르르하게 속임수를 쓴 것이었다. 배가 고프면 쇠고기랑 버터 바른 빵을 먹으면 되지 뭐. 아침 내내 있었는데 제대로 된 게 없으니 속상하다. 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식사종을 울렸다. 지치고 풀이 죽어서 빨개진 얼굴로 로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보았다. 로리는 맛있는 식사에 익숙할 것이고 미스 크로커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길로 흠잡을 곳을 찾아내어 사방에 흉을 볼 터였다. 모두들 음식을 차례로 맛보고 접시를 밀어놓자 조는 식탁 밑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에이미는 키득댔고 매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으며 미스 크로커는 입술을 삐죽였다. 로리만이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다. 조가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음식은 과일이었다. 설탕을 듬뿍 뿌리고 진한 크림도 곁들였다. 화끈거리는 뺨이 식자 조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예쁜 유리 접시를 돌렸다. 모두들 산처럼 쌓아 크림을 뿌린 빨간 딸기를 보고 맛있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먼저 미스 크로커가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얼른 물을 마셨다.
조는 딸기가 부족할까봐 미리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이상한 반응을 보이자 로리를 힐끗 보았다. 로리는 남자답게 다 먹어치웠지만 입술을 오므리고 접시만 쳐다보고 있었다.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에이미는 딸기를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다가 냅킨으로 입을 가리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는 거야? 매그가 어이없어하며 말했다. 설탕이 아니라 소금을 넣었어. 크림은 시큼하고. 조는 신음을 내뱉으면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식탁에 놓인 두 상자 중 하나에 든 가루를 마지막에 서둘러 뿌린 일과 우유를 냉장고에 넣는 것을 잊은 것이 기억났다. 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로리와 눈이 마주쳤다. 로리는 잘 참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웃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조는 순간 이 사건의 웃은 면을 눈치채고 웃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나도록 웃어댔다. 다들 따라 웃었다. 소녀들이 수다쟁이라고 부르는 미스 크로커도 웃어댔다. 그래서 빵과 버터 절인 올리브로 식사를 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다. 다들 일어서자 조가 말했다. 뒷정리할 기운도 없어. 피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겠어. 미스 크로커는 얼른 다른 집에 가서 소문을 내고 싶어서 먼저 자리를 떴다. 모두 베스를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었고 로리는 나무 밑에 무덤을 팠다.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베스가 새를 묻고 이끼를 덮어주었다. 묘비에는 바이올렛과 별꽃 화환을 걸었고 조가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은 글이 적혀 있었다. 핍 마치 여기 잠들다. 6월 7일에 세상을 떠나다. 깊은 사랑과 애도를 보내며 오래도록 잊지 못하리라. 장례식이 끝나자 베스는 슬픔과 아까 먹은 가재 요리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져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침대를 정리하지 않아서 쉴 공간이 없었다. 베개를 두드리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하다 보니 슬픈 마음도 한결 누그러졌다. 매그는 조를 도와 부엌을 치우느라 오후 반나절을 보냈다. 두 사람은 너무 고단해서 저녁 때는 차와 토스트만 먹기로 했다. 로리는 시큼한 크림 때문에 기분이 울적해진 에이미를 달래려고 마차에 태우고 가는 선심을 베풀었다. 마치 부인이 집에 돌아오니 세 딸은 일을 하고 있었다. 마치 부인은 옷장을 잠깐 들여다보고는 이 실험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매들은 쉴 새 없이 일을 했다. 그러는 사이 손님이 몇 명 찾아와서 정신이 없었다. 차를 끓이고 심부름도 해야 했으며 바느질도 해야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뒤로 미루었다. 저녁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람 한 점 없고 눅눅했다. 자매들은 6월의 장미가 아름답게 핀 정원으로 모여들었다. 모두들 고단하고 속상한 듯
신음소리를 내거나 한숨을 지으며 앉았다. 늘 그랬듯이 조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정말 힘든 하루였어. 매그가 말했다. 여느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 무척 힘들긴 했지만. 에이미가 말했다. 우리 집 같지가 않았어. 베스는 머리 위의 빈 새집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엄마랑 피비 없으니까 우리 집 같을 리 없지. 여기 엄마가 왔다. 새를 갖고 싶으면 내일 한 마리 사자꾸나. 마치 부인이 걸어와 딸들 사이에 앉으면서 말했다. 어머니도 딸들보다 잘 지낸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치 부인이 물었다. 얘들아, 실험은 어땠어? 만족스러웠니? 한 주일 더 해보겠니? 베스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자 나머지 자매들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어머니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조가 딱 잘라서 말했다. 저는 싫어요. 다른 자매들도 말했다.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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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건 어떠니? 조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는 생활은 남는 게 없어요. 이제 노는데 지쳤어요. 당장이라도 일을 할 거예요. 그럼 간단한 요리를 배우는 건 어떨까? 요리는 꼭 배워두어야 하고 유익한 것이니까. 마치 부인은 조가 만든 음식을 생각하며 조용히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스 크로커를 만나 모두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 종일 궁금했던 매그가 물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다 내버려두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 각자 몫을 다 할 때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단다. 한나와 내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줄 때에는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갔잖아. 하지만 너희들은 그다지 만족하는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모두 자기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고 싶었단다. 서로 도우니 기분이 좋아지고 매일 의무를 다하고 나서 쉬면 더욱 즐거워진다는 걸 알았지? 서로 노력하면 집이 모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곳이 되잖아. 자매들이 외쳤다.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그럼 다시 각자 작은 일을 맡도록 하자.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방법을 익히면 쉬워진단다. 일은 건전한 것이고 누구나 각자 할 일이 있지. 일을 하면 따분함을 피할 수 있고 나쁜 것에 빠지지 않는단다. 또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고 돈이나 유행 따위로는 맛볼 수 없는 자신감과 독립심을 갖게 해주지. 조가 말했다. 꿀벌처럼 일하는 걸 즐기도록 노력할게요. 두고 보세요.
휴가 때 간단한 요리를 배워서 다음 파티는 성공적으로 치를 거예요. 매그가 말했다. 저는 어머니 도움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셔츠를 만들겠어요. 바느질을 좋아하진 않지만 해보겠어요. 제 것을 만드느라 소란을 떠는 것보다 그 편이 나아요. 제 것은 이제 충분하니까요. 베스가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다. 저는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음악이나 인형놀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않겠어요.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놀지 말고 공부해야 해요. 에이미도 씩씩하게 말했다. 저는 단추구멍 만드는 거 배우고 말씨에 주의할게요. 좋아. 이번 실험은 만족스럽구나.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너무 치우쳐서 노예처럼 일만 해서도 안 되겠지? 일과 놀이를 잘 나눠서 규칙적으로 하고 하루하루를 쓸모있고 유쾌하게 보내렴. 너희가 시간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젊은 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늙어서도 후회가 없을 거란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아름다운 성공을 거두는 인생이 될 게다. 자매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